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해로운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면역 시스템이며 면역계라고도 부릅니다. 면역 시스템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와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와 가슴샘, 림프절과 림프관, 비장, 편도성과 같은 림프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코로나19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면역세포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면역세포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온갖 병원체의 감염이나 모든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체계인데 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제 영상 5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병원체도 어떠한 암세포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면역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면역세포의 유전자는 모든 병원체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고 필요할 때 켜지면 어떤 병원체나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면역 시스템의 능력 약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면역세포가 병원체나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유전자가 일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유전자가 필요할 때 켜지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인데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면역 시스템의 능력 회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면역세포가 면역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유전자를 켜지지 못하게 만든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은 개선하려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면역력이 약하여 각종 감염병이나 암을 앓을 수 있고 면역세포에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몸 안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을 때 면역력이 강하여 면역세포의 수많은 유전자 가운데 이를 죽이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병원체나 암세포를 쉽게 죽이므로 우리는 감염병이나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여 병원체나 암세포를 죽이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염병이나 암에 걸리게 되고 걸린 다음에도 여전히 잘 켜지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며 심하면 죽게 됩니다. 면역력이 1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2의 경우보다는 강하여 어떤 감염병이나 암에 걸린 뒤 나중에 유전자가 켜지면 병이 낫게 되는데 낫는 과정에서 얼마나 심하게 앓느냐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는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면역세포가 변질되어 생기는 질병은 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면역과민 반응인 알러지, 면역세포 암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역결핍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에 감염될 때 면역세포가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는데 선천적인 경우는 드물고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후천적 면역 결핍증의 원인에는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 치료,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림프구 손상은 흔하지만 보통 일시적인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ACE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처럼 심각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에 의한 면역 결핍은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할 때와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의 거부를 예방하거나 자가면역 질환의 증세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때 생기며 영양실조에 의한 면역 결핍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식단에 단백질이 심하게 결핍된 국가에서 많이 생깁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의 인식기능에 오류가 생겨 정상세포들을 적으로 인식하여 오히려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외적이나 강도, 도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할 군과 경찰이 국가에 반역하거나 선량한 국민을 공격하는 상황 또는 개가 주인을 무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어떤 세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손목이나 손가락 같은 관절을 공격하여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하여 췌장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1형 당뇨병, 간세포를 공격하여 생기는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하여 80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환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며 좀처럼 잘 낫지 않고 사망자도 적지 않은 심각한 질병이므로 질병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은 꽃가루나 우유, 달걀과 같이 사람들에게 별로 해롭지 않은 어떤 물질에 대해 면역세포가 나타내는 과민 반응으로 흔히 알레르기라 부르는 엘러지입니다. 면역세포는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만나면 이를 제거한 다음 항체를 만드는데 엘러지 환자는 해롭지 않은 물질을 만났을 때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같은 물질을 다시 만나면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피부나 콧구멍, 기도, 소화기 등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엘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엘러지 항원이라 부르는데 엘러지 항원은 먼지나 꽃가루, 다양한 음식, 곤충 침,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 라텍스 등 다양하며 사람마다 증세가 많이 다릅니다. 면역세포 암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에 생기는 암으로 골수에서 생기는 백혈병과 림프계에서 생기는 림프종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어떠한 병원체나 암세포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면역 시스템의 활동을 방해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감염병이나 암을 앓을 수도 있고 면역세포에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 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